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마감시장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967만원이고요. 플러스 21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시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일단 하락이 멈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일단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거래 주문 넣어놨는 거 체결되는 소리고요. 자, 또 시장 부분부터 먼저 오늘도 마찬가지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서없이 제가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대로 그냥 쭉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정시입니다. 많이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로 봤을 때는 별로 상승하지 않았는데 나스닥이 1.35% 올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36% 상승했습니다. 이게 컸습니다. 여기서 AMD가 아니죠. TSMC. 잠깐만요. 해외 차트 보여드릴게요. TSMC가 9.79% 급등해 버렸습니다. 그냥 10% 정도 올랐죠. 실적은 조금 안 좋게 나왔는데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부분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1분기 때 1분기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전망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AI 쪽에 엔비디아하고 AMD가 지금 AI 쪽 칩을 생산하면서 지금 급등하고 있죠. 그러니까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면 그 AI 쪽에 그걸 구성하려면 이제 TSMC에서 만드는 그 메모리가 같이 붙어서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TSMC가 앞으로 엄청난 수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급등해 버린 겁니다. 9.79%. 그리고 보시면 엔비디아도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최고점 뚫고 올라갔는데도 계속 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AMD 급등하고 따로 쉬었다가 연봉으로 밀리긴 했지만 또 급등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세 종목이 공통점이 AI 관련한 부분의 칩 생산 이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앞으로 대세가 AI라는 부분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급등해 버리기 때문에 이게 오늘 국내 증시에 완전히 흐름을 상승으로 전환시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컸고요. 환율은 뭐 1340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약간 내려왔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안정감을 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 보시면 4.175입니다. 4.0 넘어가면 기술주 쪽에 좀 안 좋다. 그러니까 긴축 우려감이 되죠. 그래서 안 좋다 그랬는데 어제 방송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소비도 많이 좋고, 그 다음, 실업률도 최저치로 떨어져 갖고, 고용 상황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아주 탄탄하다는 얘기입니다. 소비도 잘 내고 있고, 실업률도 낮고, 그러니까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가만 놔둬도 잘 가고 있는데, 경제가 잘 성장하고 있는데, 괜히 금리를 굳이 인하해 줄 필요가 없죠. 경제가 침체할 때 인하를 하는데, 경제가 좋은 자료들이 고용이라든가 그다음 소비자 물가 뭐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소비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금리 인하할까 말까 이걸 겨냥을 하는데 3월 달쯤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너무 좋게 나오니까 3월 달 금리 인하는 안 할 것 같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거의 한 50% 정도 줄었는데 어제 애틀란타 연준위원인가 그분은 3분기쯤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만 보면 참 좀 그한 게 우리가 3월달을 기대하고 있는데 3분기면 9월달이죠. 그러니까 너무 뒤를 이야기해가지고 이거 연준에서 좀 금리 인하를 안 하려는 것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예전에 했던 표현이 뭐냐면 4분기 때 인하할 것이다 하다가 한 단계를 당긴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긴 하는데 좀 시기가 당겨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다시 정리해보면 미국 경제가 좋기 때문에 당장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3월 달에는 인하를 안 할 것 같다가 현재 상황입니다. 그럼 그걸로 인해서 금리 인하를 안 하니까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도 좋고 반도체 쪽에 빅테크 쪽 종목들이 다 좋게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금리 인하를 안 하더라도 미국 경제가 탄탄하니까 굳이 주식을 팔아야 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경제가 좋은 재료가 나오면 그 재료로 인해서 금리 인하를 안 할 것 같다는 악재로 변형돼서 좋았는데, 미국 경제가 좋은데 금리 인하 안 한다는 걸로 변신시켜가지고 악재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려갔었는데, 이제는 금리 인하를 안 하더라도 미국 경제가 좋으니까 굳이 여기서 주식을 팔고 떠날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냥 안 빠지고 그대로 밀고 올라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금리는 할 필요 없이 그냥 안 해도 그냥 미국 경제는 좋다, 이런 의미로 호재로 받아들여서 당겨 올려버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4.17까지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반도체 지수가 1.35%가 올랐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한 3월달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주가 급등해버렸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올라가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AMD부터 엔비디아, 그다음 TSMC까지 급등해버리니까 이걸로 인해서 먹고 살만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라가 버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국내 정치를 완전히 상방으로 돌리는 그런 흐름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삼성전자겠죠. 그럼 삼성전자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해서 딱 보니까 오늘 4.18% 급등해버렸습니다. 외국인이 640만 주를 사버렸습니다. 그럼 지금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여기 온라인 260만 주 팔아먹고, 그 전에 계속 그 삼성전자만 샀거든요. 우리나라 주식에서. 샀다가 블럭딜로 그 상속세 내는 이재용 그쪽 부분에 있는 상속세 내는 걸 블럭딜로 2,300만 주를 받았는데, 그럼 이 정도 받았으면 물량을 줄일 만도 한데 지금 가격이 너무 싸다는 거죠. 많이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TSMC까지 올라가니까 삼성전자도 거기에 해당하는 하이닉스하고 SK 하이닉스하고 둘 다 그 AI 쪽에 사용되는 그 메모리 쪽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TSMC는 그 시스템 반도체 이쪽이고, 그다음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사용이 되니까 그 AI가 수요가 늘어나면 얘들도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량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량 줄이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매수를 해가지고 대량 매수해가지고 4.18%나 끌어올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오늘 선물 매도는 한 3,600원 매도 됐는데, 이건 시장이 불안하니까 일단 하방에 대한 해지는 걸어 놓은 상태에서 삼성전자를 647만 주나 매수를 해가지고 그 외국인이 지금 오늘 거래소 매수했는 금액이 6,800억입니다. 외국인 대량 매수를 해갖고 삼성전자 하나 보고 그냥 당겨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연유로 인해 가지고 국내 증시가 거래소 지수가 1.34%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되게 약했는데요. 오늘 그 보시면 좀 두서없이 꼬입니다.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 많이 좀 밀린 그림이 나왔죠. 2차전지 보시면 되게 밀렸습니다. 그동안 올라갔던 엔캠 같은 이런 주식도 한꺼번에 그냥 18%나 급락해 버렸고요. 대대적으로 그냥 쫙 빠지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했을 때, 지금 그 미국에서 그 미국 저 북쪽편에 거기 한파가 몰아쳐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기온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은 테슬라 무덤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 전기차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기온이 많이 떨어지면 배터리가 빨리 방전된답니다. 그게 너무 많이 추우니까 배터리가 빠르게 방전돼 버리니까 테슬라 차를 운전해 가는데, 예를 들어서 막 10km 갈 거를 1km밖에 못 가고 방전이 돼버리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죠. 워낙 추우니까. 그러니까 방전되니까 이걸 충전소에 갔는데 충전소가 까지까지 보편화가 안 돼 있죠. 그래서 충전소가 모자라다 보니까 충전소 앞에 와가지고 시동 꺼져갖고 퍼듣는 테슬라 차들이 쫙 널리니까 운전자가 안 내놓으니까 그 차에 빼놓고 그냥 나눠버리고 집에 가본다는 얘기죠. 충전 그걸 기다리는데 충전하는데도 시간이 두세 배나 더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그 기다려서 충전할 그 여건이 안 되니까 차 그냥 방치해놔보고 갈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심각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럼 제가 만약 전기차 가지고 있다 치더라도 출근해야 되는데 날씨 추운데 방전대가 차가 안 간다. 그럼 그 차 길어서 세워놓고 충전도 못하고 세워놓고 집에까지 걸어가면서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내가 전기차를 왜 샀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이게 제가 봤을 때 전기차에 한번 풀어야 될 그런 그 과제가 아닌가. 이걸 해결하려면 현재 시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날씨가 안 추우면 괜찮겠지만 춥잖아요. 우리도 지금 기온이 아직까지 되게 춥지는 않지만 우리보다 위에 있는 나라들은 다 춥단 말이죠. 그럼 그 위쪽에 있는 나라들은 되게 추우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저쪽 유럽 쪽에 노르웨이인가 거기는 날씨가 되게 춥잖아요. 근데 거기는 전기차가 많이 그대로 들어가고 있답니다.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노르웨이는
가정집에 충전하는 충전소가 거의 한 90% 정도 다 구비가 되어 있답니다. 집집마다 충전할 수 있으니까 방전되기 전에 집에서 충전 만땅 시켜갖고 나오니까 길에 퍼지는 일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충전소 부분이나 이런 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전기차 살려 그러다가 날씨 추우면 이거 길에 가다 퍼져보니까 충전소도 제대로 없고 전기차 사는 거 좀 고려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위쪽 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악재로 작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많이 안 팔릴 것 같다 하면 테슬라가 하락하게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제 미증시가 강했는데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혼자서 그냥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알보말 이게 아마 제 기억에 그거 같거든요. 2차전지 그 재료 이쪽인 것 같은데 알보말도 계속 내려가고 있죠. 테슬라와 같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그림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2차전지 소재 쪽에 뭐 2차전지 배터리 만드는 이런 쪽에 에코프로, 뭐 에코프로 BM, 엔캠도 마찬가지죠. 뭐 그 제네질이고 제네빌이고 관계없이 그냥 배터리가 잘 안 나갈 것 같으니까 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던져 쭉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 부분이 악재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로봇도 별로 못 갔고요. 오늘 그 시장을 주도했던 부분은 반도체 강세 이 부분으로 인해서 반도체 관련주 매커스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이거 정말 아깝습니다. 이것도 제가 계속 노렸는데 이건 왜 노렸냐면 AMD가 올라가면 AMD 거래처이기 때문에 자일링스 AMD 거래처이기 때문에 AMD가 올라가면 올라가야 되는데 그동안 못 올라갔었어요. 계속 AMD는 오르는데 못 올라갔습니다. 시장이 꺾이는 바람에 오늘 이제 화풀이 한다고 분풀이 한다고 이제 올라가는 타이밍인데 이걸 노리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잠시 그냥 그 갔다 오는 사이에 이를 땡겨버렸어요. 위로 땡겨버려가지고 딱 들어가서 제가 그 10만원어치 밖에 못 샀어요. 그때 돈이 현금이 이제 딴 데 다 물량 묶여 있어가지고 10만원어치 사갖고 딱 10% 먹고 빠져나왔습니다. 10% 먹고 빠져나왔는데 나중에 상한가까지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매커스 상한가부터 해가지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대거 상승하는 그림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온디바이스 AI 쪽에서도 제주 반도체가 다시 한 번 더 급등을 하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얘가 거의 뭐 온디바이스 쪽엔 대장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23% 올라갔고 그 다음 AI 쪽에 그 미국의 유명한 그 AI 그 회사 이름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방한한답니다. 어디 갔다 오는 길에 그 뭐 5시간밖에 못 오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쪼개서 온다 이거죠. 그럼 오면 우리나라 AI 업체하고 뭔가 될 수 있다는 이 기대감이 생기니까 과연 어딘가 이걸로 해갖고 이제 막 고민을 해본 것 같아요. 해봤는데 그 결과적으로는 저도 이 종목을 노렸거든요. 마음 AI 이거 한번 노려봤는데 못 올라가더라고요. 계속 뭐 이거 빌빌거리고 있고 그 다음 뭐 소프트룩스도 그렇고 셀버스 얘도 그렇고 다 못 올라갔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스트 소프트 얘가 거의 올라가 버렸습니다. 상한가로. 플리트는 어제 삼성 때문에 올라간 거니까 올라간 거. 그래서 아무튼 이쪽으로 이게 아마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무슨 옛날에 했던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렇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AI 쪽으로도 종목이 좀 급등한 그림이 나왔다. 대충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이제 강했던 부분 대충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그 삼성전자 이게 시장을 주도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어려웠습니다. 왜 어려웠냐면 이거 진짜 이 우리나라 정신은 좀 문제입니다. 이 진짜 좀 개선해야 돼요. 외국인 때문도 아닌 것 같고 기관 때문도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 소위 세력이라는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우리나라 정치를 완전히 물을 흐려놨다. 그 테마주로 해가지고 밈주식 뭐 이런 느낌이죠. 그냥 묻지 마라 그냥 그 뭐 가자 이러면 그냥 막 달리는. 그래서 2차전지 고 이러면 이제 막 목숨 걸고 막 그냥 몰입을 하죠. 이렇게 하고 올라가고 지금 악재가 떴으면은 팔아야 되는데 이게 악재가 뜨면 팔고 호재가 뜨면 상승 그 몇세 올라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좋으면 삼성전자를 사고 2차전지 쪽에 호재가 생기면 테슬라가 급등하면은 2차전지 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장이 2차전지 쪽에 심각한 전기차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갖고 테슬라 내려오고 있고 알보말 하락하고 있는 이 상황인데도 우리 거기에서는 2차전지가 살 길이다 이렇게 이제 워낙 그러니까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홍보를 많이 하니까 2차전지는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락 안 하죠. 매달린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보시면 금랑 같은 이런 종목 지금 아직까지 여유 있죠. 지금 올라간 게 얼만데 아직까지 달달한 거리 매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좋으면 쭉 빠지고 가는 쪽으로 가져야 되는데 이런 식의 어떤 이 종목만 말하는 게 아니고 2차전지를 말하려는 게 아니고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도발 위험 이러니까 전쟁 관련주로 우르르 몰려갖고 여기까지 가버린 겁니다. 지금 이게 최초에 상승할 때 출발은 뭐냐면 그 중동 위기였거든요. 후티 반군이 호르무즈 해협에 선박 공격했다고 우리나라 빅텍이 급등을 했다는 겁니다. 흥하해운이 급등을 하고 흥구석유가 급등을 한다는 얘기죠. 아무 관계 없는 회사입니다, 이게. 그쪽 그 호르무즈 해협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아니 홍해하고는 아무 관계 없고 후티 반군이 미사일을 쏘든 나발을 하든 아무 관계 없는 회사인데 미국 정시도 가만히 있고 전 세계 정시가 다 그냥 평온한데 우리나라 정시만 유별나게 우리가 전쟁 치는 것도 아닌데 빅텍이 올라가고 석유가 올라가고 이쪽으로 그냥 가자 이러고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도 보시면 오늘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스페코가 오늘 지금 부합으로 끝나긴 했지만 이게 또 그냥 끌어올리는 그림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밀어올리는 그림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유심히 보면 이렇게 돼요. 거래소 지수 분봉을 한번 볼게요. 이 거래소 지수가 이렇게 빠지는 그림이 나오면 지수가 하락한다 이런 느낌이 딱 들면 인버스 개념으로 전쟁이다 이런 쪽으로 몰아 올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인버스 쪽으로 작동했던 게 전쟁 관련주인 스페코 얘 한번 떴었죠. 이때일 겁니다. 대강 요렇게 밀릴 때. 그리고 지수가 쭉 올라가 버리니까 거꾸로 내려 버리죠. 지수 상승해 버리니까 인버스는 끝이구나 생각하고 팔아버린다는 얘기죠. 전쟁과 아무 관계없이 그냥 지수가 내려가면 인버스로 그냥 지수 빠진다 올라가자 이런 느낌이고 지수가 올라가 버리면 아니네 그러고 팔고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또 뭐가 그렇게 움직였냐면 미래생명자원 얘도 같은 의미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스펙 올라갈 때 얘도 같이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올라가다가 지수가 올라가 버리니 지수가 빠질 때 올라가고요. 이제 지수가 빠지니까 이게 0.7% 정도 때까지인가 쭉 빠졌습니다. 이렇게 빠질 일이 아닌데 쭉 빠지니까 이거 지수가 꺾인다 이러고 이제 곡물 관련주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사실 보면 곡물 관련주가 올라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밀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문제가 없는데 단지 느낌상으로 홍해 그 후티 반군이 공격해가지고 만약에 홍해 쪽이 그 수에즈 운하로 배가 전혀 못 가는 거기서 전쟁이 발생되면 배가 둘러가야 되니까 배가 둘러가면 곡물 수송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이 올라갈 것이다 해가지고 곡물 관련주가 올라가 버리고 있으니까 전 세계 곡물 가격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다 보니까 지수만 빠지면 이쪽으로 몰려갖고 사람들이 여기다 몰입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오늘 같은 날은 적어도 미국의 반도체 급등하고 가면 우리나라는 삼성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니까 반도체 쪽으로 가든지 AI 쪽으로 가든지 이쪽으로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지수가 빠지면 그냥 반대쪽으로 우르르 몰려가고 여기서 전부 다 몰려있다는 얘기죠. 제가 보기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정시가 매매하기가 상당히 힘든 게 미국 정시는 좀 명확합니다. 그냥 반도체가 좋으면 반도체 쪽 올라가는 거고 은행주들이 좋으면 은행주 올라가는 거고 안 좋으면 같이 내려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는 전혀 관계없이 움직인다는 거죠. 반도체가 좋아도 지수 꺾이면 전쟁인갑다 이러고 전쟁 관련주로 왜 올라가는지 올라가 버린다니 이쪽으로 돈이 다 몰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몰리는 이유가 한 방이거든요. 스페코가 전혀 관계없는 그 후티 반군이 미사일 쏜다고 해서 이 스펙하고는 전혀 단 1%도 관계가 없는데 거기서 만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중동에 전쟁 터지면 북한의 김정은이 도발을 하면 거기 이제 영향을 주는 겁니다. 김정은 도발까지 해야 얘가 영향을 받는데 저쪽에서 아예 전쟁도 안 일어났는데 이거 연쇄반응까지 생각해갖고 한반도 전쟁까지 생각해서 얘가 상한가 올라가니까 잡으니까 그냥 30% 먹더라 이렇게 돼버리죠. 오늘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이 상황에서 전쟁도 지금 다 가라앉는 분위기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진정되는 분위기입니다. 진정되는 분위기인데 그럼 얘가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온다는 얘기죠. 여차하면 지수 꺾이면 내가 올라가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전부 다 여기 가갖고 한탕을 노리고 있으니까 차곡차곡 올라가는 이 종목들이 힘을 못 쓴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참 안타깝다 한마디로. 저도 칠불도 잘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일단은 현재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리 가면 안 되는데 욕먹기 싶은데 일단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매매했던 거 중심으로 설명드릴게요. 오늘 너무 오버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환율은 뭐 여기서 더 나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거래소를 6천억대 매수했기 때문에 별다른 어떤 악재가 없다면, 지금 악재 반영 다 됐거든요. 추가의 악재가 없다면 시장은 상승하는 쪽으로 배팅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럼 그렇게 보자면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온다면 이 환율은 1337원 밑으로, 그러니까 안정세를 원화가 강세를 가져준
30원, 20원대로 내려올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럼 외국인이 안심하고 매수가 들어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10년물 국채 금리는 3월달에 금리는 안 할 것 같으니까 4.17호까지 갔는데 이거 4.17 정도 가도 무시하고 그냥 올라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황인데도 나스닥 지수가 1.35% 올라가니까 빅테크 기업,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 전망이 좋아갖고 올라가니까 이 국채 금리 좀 오르는 거에 신경 안 쓰고 가겠다 이래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는 악재들은 다 반영되고 오히려 시장은 웬만한 악재에는 내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쪽이 아주 강하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매매한 부분요. 일단 제가 가지고 넘어왔던 게 IT센 100만원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 중앙백신하고 대승미생물을 시간에 걸려서 어제 조금 더 매수해갖고 대승미생물 200만원하고 그 다음 중앙백신을 170만원 정도인가로 추가로 더 매수했습니다. 다른 거 정리해가지고. 그래서 요렇게 했던 이유는 어제 시간에 거래에서 5시 때인가 그때 게시판에 뭐라고 올라왔냐면은 파주 쪽에 돼지열병 의심 축이 발견됐다 이렇게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간이 검사를 먼저 하죠. 그러니까 돼지가 많이 죽으면 농가에서 돼지가 막 한 10대 한 마리 그냥 쭉 죽으면은 신고를 한단 말이야. 정부에다가 신고하면은 담당관이 가가지고 간이 검사를 그 자리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양성 음성이 나오는데 간이 검사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7마리 했는데 그중에 15마리가 양성 나온다. 그러면 이게 거의 확률이 높죠. 그 상황일 때 의심 돼지가 발견됐다 그러고 이제 정밀 검사로 보낸다는 얘기죠. 요까지 되면 뉴스에 나오거든요. 정보가 빠른 사람들. 이건 누구한테 오느냐면 기사로 나오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 축산업 종사하시는 분들, 뭐 고깃집, 고기 도축하는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문자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축산업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 그 지역에 축산업 하고 있는데 어딘가에 돼지열병 의심축이 발견돼서 빨리 알려야 되니까. 그래 그 사람들이 그걸 파악할 거 아니에요. 그죠? 통제를 하니까. 그래서 문자를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정보를 가지고 게시판에 글을 쓰는 것 같아요. 이 문자 왔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문자 왔다 의심축이 발견됐다가 어제 오후 5시쯤이었어요. 그래서 시간에서 부랴부랴 다른 것 좀 줄여가지고 대성미생물을 100만원 늘려갖고 200만원, 중앙백신을 170만원 정도인가로 늘리고, 그리고 제가 어제 만든 영상 제목에 유망 종목 해갖고 4분기 실적 오전에 한미반도체하고 그 다음 돼지연료 관련주 중앙백신하고 대성미생물 이렇게 종목을 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응이 되게 늦게 왔어요. 이거 반응 안 오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로. 대성미생물이 8.6% 올랐는데요. 한 3% 선에서 안 올라가고 계속 그냥 눌렀습니다. 눌러가지고 와 이거 진짜 비중을 줄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까지 들었습니다. 200만원 가지고 있었으니까. 근데 마지막에 쭉 당겨 올려가지고 여기까지 갔다 왔습니다. 여기서는 못 팔았어요. 이쯤에서 비중을 줄였습니다. 비중 줄여갖고 100만원으로 비중을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오늘 수익이 제대로 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성미생물하고 중앙백신하고 상대적으로 중앙백신이 약합니다. 이 돼지열병 백신은 중앙백신이 잘 만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대성미생물을 대장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돼지열병에서는 대장격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오늘 특이했던 거는 이걸벳이라는 종목이 얘가 대장으로 가버렸어요. 이게 조류독감도 지금 같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류독감도 생겼는데다가 돼지열병까지 생기고 오늘은 조류독감도 추가 발병이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여기 그냥 욱 몰려와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차분하게 어느 정도 올리면 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쭉 당겨 올리고 종가 들어가 버리니까 이건 살려 그러다 못 샀던 사람들이 와 이거 진짜 뭐 큰일 났는가 보다 싶으니까 막 매수 주문을 넣는 겁니다. 넣으니까 종가가 껑충 뛰어가고 여기서 점프하고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한 8% 9%에서 막 공방하고 있었거든요. 이 정도에서 끝내줬으면 월요날 또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가 생기는데 이게 껑충 떠갖고 이렇게 가버리니까 지금 종가에 72,000주란 매도 물량에서 사이죠. 이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떠버리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와 12%니까 이게 8%에서 10%면 4%죠. 4%는 한 방에 떴으니까 팔고 싶은 사람이 더 늘어나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대장으로 인식하면서 갭으로 떠버리는 바람에 대성미생물도 지금 잔량에서 밀리죠. 중앙백신도 잔량에서 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돼지열병하고 조류독감 두 부분의 테마는 현재 돼지열병이 두 군데 생겼고요. 조류독감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동안 못 올라가고 있다가 계속
그 저리독감이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고 계속 하락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뭐 횡보한 것도 아니고 밑으로 쭉 빠졌죠. 빠지다가 그동안 밀린 거 한 방에 시장이 돌아서니까 한 방에 그냥 땡겨서 위로 올려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관심으로 두는 건 맞는데 너무 많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주말 동안에 별다른 뉴스가 안 나온다면 밀리는 그림이 나올 거고요. 앞으로 확산 뉴스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특히나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글벳은 안 들어갔고 대성미생물하고 중앙백신 이 두 종목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오늘 이익 실현하고 100만원씩 남겨놨습니다. 주말 동안에 아무 뉴스도 안 나와버릴 때를 대비해가지고 좀 줄여놨습니다. 비중을.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한 8% 먹었으면 됐죠. 그래서 일단 8% 먹었으면 100만원 정도는 팔아도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일단 그 비중을 다 줄였습니다. 이익 실현해가 비중을 줄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가진 이유는 돼지열병이 경북에서 한 건 생겼고 경기도 파주죠. 거기 저 북쪽에 경기 파주기 때문에 이 주변 농가를 정밀 검사를 하면 주말 동안에 추가 확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확률이 높다는 얘기고, 만약 추가 확진이 한두 군데 더 나와버리면 이제 전국적으로 퍼지는 건 시간 문제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위쪽에 하나 있고 이 경북이면 제일 미치잖아요. 아래쪽에 양쪽에 생겼기 때문에 방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돼지열병 들어왔을 때는 북한에서부터 휴전선으로 넘어와서 멧돼지들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멧돼지 못 지나가게 철책으로 동쪽에서 서쪽 끝까지 철책으로 방어를 했다고. 그 감염된 멧돼지 못 넘어오게 하려고 방어를 했는데 지금 멧돼지는 전국으로 다 퍼져버렸거든요. 다 퍼져갖고 지금 부산에서도 멧돼지가, 산에 있는 멧돼지가 감염이 될 정도니까 어디서 걸릴지 모르는 상황.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추가 확진이 된다면 한 건이면 모르겠지만 두 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건 기하급수적으로 4건, 8건 이렇게 전국적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확산하게 된다면 이제 이게 돼지열병 쪽으로 가게 되면 대성미생물하고 중앙백신이 좀 더 강력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급등하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이게 계속 가면 여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태경 BK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생석회거든요. 이것까지 급등하면 돼지열병의 절정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아직까지 생각할 단계가 아니고 얘들 자꾸 올라가면 돼지열병이 자꾸 확산하면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안 되는 건 맞습니다. 안 되는 건 맞는데 확산하면이라고 이제 전제를 하는 겁니다. 확산하면 얘들이 급등하면 얘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것까지 관심 정보로 갖다 붙여놔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이런 건 너무 오래 하면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일단은 오늘 수익은 여기서 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한미반도체는 오늘 제가 추가로 잡아가지고 그 400만원까지 늘렸다가 마지막 종가에 100만원 이익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뭐 1%밖에 안 올랐지만 400만원을 그 매수를 했기 때문에, 밑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뭐 약간 수익이 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금액을 비중을 많이 실었습니다. 요거 비중 실은 이유는 그 가장 좋은 그림은 맥크스 얘를 잡았으면 정말 좋은 그림이었었어요. 제주반도체는 어차피 올라가도 제가 못 잡을 거고 너무 높으니까 아예 안 잡았을 거고, 맥크스는 노리고 있다가 그 한 타임 차이로 살까 말까 하는 그 순간에 그냥 탁 쳐올려 버리는 바람에 못 따라 들어가가지고 10만원 가지고 그냥 10만원으로 11% 먹었으니까 11,000원 벌긴 했죠. 벌고 빠졌는데 이게 지금 상한가까지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얘는 급등해 버렸으니까 이제 매물대에 들어왔으니까 이건 이제 포기했고, 그 다음, 얘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 좋은데, 그 다음 이제, 다른 것 중에, 뭐, HP, SP, 얘도 좋습니다, 지금. 많이 밀렸죠. 밀렸는데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도 좋고, 그 다음, 뭐, ISC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다 좋습니다. 좋은데, 저는 반도체 종목들은 매매를 많이 안 해봐갖고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중에, 한미반도체는 어제 실적이 나왔는데,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실적은 믿거든요. 한미반도체 보시면 시가총액하고 이게 너무 높네요. AI 쪽으로 이야기할 때 한미반도체가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3분기 때 실적이 영업이익이 29억 나와버렸어요. 충격받아 버리다는 겁니다. 이거 뭐 좋다 그러더니만 실적 깨버리기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못 올라가고 계속 밀렸는데 4분기 때 예상이 88억이었는데요. 184억이 나왔죠. 영업이익이. 그래서 이거 영업이익이 제대로 나오는구나. 매출 조금 올라가니까 영업이익이 급등해서 나오니까 이게 제대로 괜찮구나라고 이제 원래 이 올라가던 이 그림 이쪽으로 이제 돌아서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얘는 안전하니까, 다른 쪽은 이미 다 올라버리고 못 따라가는데 얘는 못 올라갔으니까, 그런 의미로 얘를 오늘 비중을 400만원까지 올렸다가 마지막에 종가에 100만원 줄였습니다. 400만원 너무 오바다 싶어갖고. 그래서 보시면 기관이 지금 어제 12만주 정도 샀죠. 외국인이 오늘
뒷부분에 더 샀네요. 또 94,000주는 더 사가지고 지금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힘들었던 게 어제도 그랬죠. 여기서 올라가면 되는데 눌러가지고 털고 올라갔거든요. 오늘도 여기서 그냥 올라가면 되는데 기어이 눌러가지고 여기서까지 다 눌러가지고 저는 물론 여기서 추가 매수했지만 눌러가지고 아 이거 빠지는갑다 보합까지 가는갑다 공포감을 줘놓고 그냥 여기를 올려갖고 끝내버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개인적으로 봤을 때 매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쉽게 올라가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대신에 실적이 좋기 때문에 급락할 위험성도 없다. 그래서 이 종목을 잡은 의미는 제가 잡은 거는 300만원이나 비중을 많이 실은 이유는 웬만해가지고는 밑으로 빠질 것 같지는 않다. 실적이 좋으니까. 4분기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2월까지는 실적 발표할 때까지는 괜찮죠. 그래서 안전하다는 의미도 있고 이 매물을 조금씩 벗겨갖고 여기까지만 올라가면 그 다음에 슈팅 나올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위에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건 가지고 한번 참아보자 이런 느낌으로 반도체가 좋으니까 그런 의미로 지금 300만원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이 너무 기니까 지금 그러네요. 그 다음 리파이는 오늘 계속 누르다가 마지막에 또 다시 당겨 올렸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으로 봤을 때 여기 붙은 세력이 거래량이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요. 세력이 지금 조금씩 그 컨트롤 하는 것 같아요. 요것도 하루 종일 그냥 눌러가지고 지금 국내증시 종목이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좋으면 그러면 올라가면 되는데 절대 그렇게 안 준다는 얘기죠. 계속 그냥 그 올라가려고 하면 매도해갖고 자꾸 눌러버리죠. 눌러버리면 못 견뎌갖고 다 팔아버립니다. 기다리다 보면 이 정도 가면 마이너스 한 2~3% 가버리면 답답해가지고 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팔고 뭐 전년 관련주로 가든지 딴 데로 가버리죠. 팔아버리고 나면 마지막에 그냥 순식간에 쭉 당겨고 여기 또 끝내버린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바로 팔았다가 여기서 다시 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 샀는데요. 일봉으로 보면 위로 끌어올리는 그림이 나온다. 이거는 전세 관련한 정책이 나올 가능성 이걸로 해서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파인 100만원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IT센도 뭐 오늘 많이 밀렸다가 다시 땡겨 올리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세력들이 관리하고 있는 상태. 요거는 STO 해가지고 부산 거기 뭐 우선 협상 대상자인데 이게 되면 부산이 그런 걸 거래하는 사업소가 지금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뭔가 밀어주기 때문에 일단 우선 협상 대상자니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되면 뭔가 기대감을 주겠다 이런 의미로 지금 계속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대로 100만원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시간이 오늘도 많이 가네요. 그 다음 YBM넷도 뭐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뭐 크게 나쁘진 않아 보여가지고요. 요건 이준석 관련주 중에 그나마 얘가 안정적이라서 급락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실적이 좋으니까 망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 100만원 그대로 남겨놨고요. 그 다음에 대성창투하고 삼보산업은 이준석 관련주 해갖고 잡았었는데요. 대성창투는 아침에 올라갈 때 한 2% 정도 선에서 이익 실현했습니다. 팔아버렸습니다. 이건 암호화폐가 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기술 투자 내려가 버리죠. 그 다음 갤럭시안 모니터리 얘도 내려가 버리죠. 그래서 암호화폐가 내려가면 이 대성창투가 여기서 암호화폐 올라갈 때 같이 따라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들어온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기술 투자하고 내려가면 못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뒤로 오히려 빠지는 그림이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빠지기 전에 한 2% 정도 됐을 때 팔고 빠져버렸습니다. 정리해버렸고요. 그 다음 삼보산업은 뭔지 모르겠는데 이없이 조금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다른 걸 떠나서 너무 저가형이라서 혹시나 문제 생길까 싶어서 못 가지고 있어가지고 70만원 가지고 있었거든요. 바로 손절해버렸습니다. 이거 날려버렸고요. 그래서 이 두 종목 매도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종가에 한 100만원 110만원 정도인가 돈이 있었는데요. 그걸 가지고 뭘 했냐면 제가 사고 싶었던 거 SY하고 히림하고 그 다음에 한미글로벌하고 유신하고 돈이 110만원 밖에 없어가지고 네 종목을 나눠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미글 33만원씩 대충 히림은 42만원 잡았습니다. 히림이 가장 거중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서열을 매기자면 지금 우크라이나 쪽은 전쟁이 젤렌스키 스타일로 봤을 때 이거 전쟁 끝나버리면 휴전해버리면 대통령 선거해야 되기 때문에 잘린단 말이죠. 그래서 정권을 놓치기 싫어가지고 아마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이쪽 SY하고 유신은 조금 약한 느낌이고 중동은 지금 뭔가 희망이 보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건 이제 제가 노려보기 위해서 뭔가 호전되는 이런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중동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부분이 해결이 되면
사우디 네옴시티 쪽, 사우디가 또 그 엑스포 유치했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지금 히림을 가장 좋게 보는 이유는 얘가 작년에 그런 게 나왔어요. 사우디에 사업소를 설치하려는 어쩌고저쩌고 이런 뉴스가 본 것 같거든요. 그리고 현대건설하고인가 어디하고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하고 있는 그것도 있고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히림이 사우디 쪽에 관계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1번으로 잡는 거고요. 그 다음 한미글로벌은 그 원래 거기 네옴시티 쪽에 뭐 근로자 숙소라든가 이런 거를 공사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실적도 그 이 네 개 중에 가장 좋아 보여요. 그래서 얘 일단 잡았고요. 그다음 그 SY 이건 그 실적도 괜찮고 패널이죠. 그동안 밀린 거는 건설주 뭐 이런 게 안 좋아가지고 밀렸는데 이제 빠질 만큼 빠졌다. 여기서 더 빠지는 건 좀 그렇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모아가겠다 이런 의미로 일단 잡은 거고요. 유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빠졌죠. 이 정도면 진짜 충분히 빠졌습니다. 그래서 건설주가 그동안 계속 악재로 그냥 빠지다가 현대건설 기계라든가 인프라코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반등하는 그림이 조금씩 나옵니다. 그러면 건설주가 반등 나오면 낙폭 과대로 인해서 오늘 지금 보시면 뭐 이 현대산업개발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지금 반등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반등 나온다면 얘들이 가볍게 잘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물론 SY 스틸이 빨리 움직이긴 하는데 얘는 그 패널이 그거죠. 데커 플레이트이기 때문에 국내용이지 해외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SY가 맞지 않을까 싶어서 가장 좀 약하지만 SY 스틸텍보다는 약하지만 얘가 모회사인데 약하지만 그래도 얘가 덜 올라가더라도 얘가 맞다 이런 생각으로 이 종목을 현재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네 종목은 33만원씩 해가지고 1차 매수했다. 그러니까 월요일날 뭐 대질병 쪽이라든가 다른 쪽이 상승하면 이익 실현하는 대로 이쪽 종목을 추가로 계속 더 담을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럼 대충 다 됐을 것 같죠.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그림 보시면 반도체 쪽하고 AI 쪽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급등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죠. 대신에 석유라든가 뭐 이런 쪽은 다 꺾이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빅텍 전쟁. 북한하고 전쟁은 지금 당분간은 안 일어날 겁니다. 북한에서 지금 러시아에 무기 다 뭐 포탄하고 미사일 다 줘보는데 전쟁 못하죠. 그래서 그냥 어르렁거리기만 할 거기 때문에 이건 그리고 지금 중동에서 가장 그 뉴스 잘 들어보시면 아랍 연맹에서 지난번에는 어제는 그거였습니다. 사우디에서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되면 이스라엘을 정식 국가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쟁 좀 그만하게 하려고 팔레스타인 살리려고 그 사우디가 이스라엘하고 원래 수교하려고 그러다가 전쟁 터지는 바람에 다시 멀어졌죠. 멀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에서 전쟁하는 이 부분만 끝내면 이스라엘을 정상 국가로 인정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죠. 너 제발 좀 멈춰라. 내가 잘 봐줄게까지 이제 사정을 하는 겁니다. 그냥 겁줘가지고 막으려고 그랬긴 안 되니까 후티 반군이 뭐 그 선박을 공격하고 이란이 위협하고 뭐 그 헤즈볼라 공격하고 해도 꼼짝도 안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달려는 겁니다. 니 여기서 멈추면 그만큼 보상해줄게. 정식 국가로 인정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요번에는 아랍 연맹에서 그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전쟁 끝내면은 정식 국가로 인정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입장에서 손이 볼 일이 없죠. 지금 딱 한 사람 걸리는 겁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여기서 멈춰버리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마스한테 공격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면 그거 될 겁니다. 아마 쫓겨날 겁니다. 아마 국민들 여론으로 니 뭐였노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끝까지 그냥 본거지까지 해갖고 하마스를 완전 축출하는 무슨 성과를 내야 자기 생명이 연장되니까 정치 생명이 연장되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전쟁이 지금 아직 끝나지 않는 가장 딱 한 가지 이유는 네타냐후 총리하고 거기 있는 그 사람들이 정권을 지키겠다는 그 일념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건 이익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전 세계 배들이 지금 희망봉을 돌아가는 마치 그 15세기 때 뭡니까 그 돌아다니던 세제문화가 없는 그 시대로 지금 회귀해버릴 정도로 이런 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싸우고 있는 저 정신없는 네타냐후 총리가 저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달래는 겁니다. 달리니까 이 정도 되면 이제 멈추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만간 제가 봤을 때 그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병력을 뺀다는 뉴스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제가 봤을 때 히림하고 한미글로벌 얘들이 가장 움직일 거고요. 그 다음 SY가 따라 움직일 거고 유신은 덩달아서 그냥 한미글로벌 히림 올라가면 얘는 뒤따라서 문제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종목이
가장 강력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요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항상 준비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 1차적으로 딱 매수해놓고 이제 뉴스 뜨면 추가 매수 이렇게 이제 하려고 딱 준비해놨습니다. 대충 요 정도로 오늘 제가 봤던 그 종목들은 그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아요. 그 외에 뭐 특별한 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것을 해서 오늘 또 긴 시간이었지만 끝까지 시청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감사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그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